네, 이 스텝 첫 번째 퍼즐 클래식 스토쿠입니다. 이 스텝에서는 스토쿠 퍼즐을 4종류 그리고 기타 8종류의 퍼즐을 다루게 되겠는데요. 우선 클래식 스토쿠는 말 그대로 스토쿠의 클래식한 유형, 오리지널 스토쿠가 되겠죠. 자, 스토쿠는 사고 영역을 따지기가 조금 쉽지가 않은데요. 제가 원래 스토쿠는 논리 퍼즐입니다. 논리 퍼즐인데 왜 여기에 관찰을 오히려 논리보다 더 넣어놨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이 스텝에서 처음 다루는 스토쿠는 그 난이도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스토쿠가 쉬운 스토쿠 같은 경우는 관찰로 풀 수가 있다. 그런데 점점 수준이 높아지고 어려워질수록 논리의 비중이 훨씬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적 쉬운 스토쿠는 관찰 퍼즐, 어려운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는 퍼즐은 논리 퍼즐,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사족입니다만은 어떤 곳을 보면은 스토쿠를 무려 수리 퍼즐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스토쿠 중에서 일부 퍼즐은 예를 들어서 킬러 스토쿠나 이런 경우는 물론 수리 퍼즐입니다. 그러나 스토쿠를 일반적으로 수리 퍼즐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잘못된 분류다. 스토쿠에 숫자가 등장한다고 해서 이걸 수리 퍼즐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고요. 스토쿠는 기본적으로 논리 퍼즐입니다. 네, 거기서 현혹되지 마시고 우선 스토쿠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이나 또는 심지어는 학생들도 스토쿠 접해본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조건은 간단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오리지널 클래식 스토쿠는 조건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요건 이제 4x4 사이즈의 스토쿠죠. 자, 일단 여기를 가로줄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이런 거를 세로줄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면 가로줄 4개와 세로줄 4개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박스, 상자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네. 보통 이제 영어권에서 이걸 박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면 모든 가로줄과 세로줄 그리고 굵은 선으로 나누어진 네모 요게 이제 박스입니다. 굵은 선으로 나누어진 네모 여기는 이제 굵은 선으로 나누어진 네모라고 했는데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한 단어 박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냥 굵은 선으로 나누어진 네모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것들 안에는 서로 다른 도형이나 숫자를 하나씩 넣어야 됩니다. 숫자를 넣는다면 보통 1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순차적으로 1, 2, 3, 4 이렇게 집어넣죠. 만약에 66 사이즈라면 1, 2, 3, 4, 5, 6 99 사이즈라면 1, 2, 3, 4, 5, 6, 7, 8, 9를 하나씩 집어넣게 되겠죠. 그 예제에서는 동그라미, 다이아몬드, 네모, 그리고 세모 이런 모양들이 예제에서는 도형으로 주어진 거고요. 보통은 이제 스토크의 숫자를 많이 사용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유아들이나 이렇게 아이들 같은 경우는 도형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는 뭐 알파벳이나 한글 등등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도형으로 숫자를 도형으로 바꿨다. 그러면 이게 과연 수리 퍼즐이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집어넣는다. 가로, 세로, 그리고 요
박스 안에 서로 다른 도형이나 숫자를 하나씩 집어넣는 퍼즐이 스토크 퍼즐이고요. 그리고 2번은 사실은 반복인데요. 동어 반복에 가까운데 같은 가로줄이나 세로줄 또는 요 박스, 붉은 선으로 나눠진 네모, 즉 박스 안에는 같은 도형이나 숫자가 들어갈 수는 없다고 합니다. 네. 사실은 이 두 가지 1번이나 2번이 하나로 묶일 수도 있는 조건이 되겠죠. 네, 여기 서로 다른을 집어넣으면 사실 1번 조건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 스토크 퍼즐이 인기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아주 단순한 조건만 가지고도 다양하고 폭넓은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네, 특히 이제 스토크 같은 경우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지만 특히 독일권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는 어마무시하게 인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우선 예제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다 모양들이, 이 도형들이 어떤 모양의 도형들이 들어가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동그라미가 하나 있고요. 동그라미가 있고요. 그리고 네모가 있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모양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거 제가 그릴 수가 없네요. 이렇게 그리죠. 세모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종류의 모양들이 하나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는 세모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건에 따라서 같은 가로줄이나 세로줄 또는 박스 안에는 굵은 선으로 나눠진 네모 안에는 같은 모양의 도형이 반복해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도형을 찾아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이렇게 네모가 들어가야겠네요. 자, 3개씩 들어가 있는 곳 하나 나머지를 찾는 방법은 간단한데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아래 박스 안에 들어갈 것을 찾는 방법은 직접 찾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박스보다는 이렇게 가로줄이나 세로줄로 찾습니다. 자, 그럼 세로줄에서 들어가 있지 않은 도형은 다이아몬드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남은 곳은 동그라미가, 이 박스 안에는 동그라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이쪽 세로줄에서는 네, 지금 여기는 이렇게 세모가 들어가야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네모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가로줄이나 세로줄 또는 굵은 선으로 나누어진 네모 안에 서로 다른 도형이 하나씩 들어간 그런 형태가 되어서 퍼즐 해결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답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해보는데 문제풀이는 44 사이즈가 아니라 66 사이즈로 조금 어려운 문제를 선택해 봤습니다. 자, 이 퍼즐이 왜 관찰을 이제 많이 넣어놨냐면은 아직은 그래도 이 퍼즐에서 크게 어려운 퍼즐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 논리에, 기본 룰에 충실해서 자, 5 같은 경우 이렇게 하면은 같은 세로줄에 5는 올 수 없죠. 여기 5가 못 옵니다. 여기에도 이제 5가 더 이상 올 수 없으니까 여기도 5가 못 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5다라는 것을 눈으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것은 이제 머릿속으로 눈으로 슥슥 훑어서 이렇게 짝짝 훑으면 아 여기 5가 와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어떤 방법으로 또 다른 수들을 찾아갈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항상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 여기 2는 이쪽에 2 못 오게 하고 여기 2가 있으니까 여기도 2 못 오니까 여기에 2가 올 것이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찾을 수 있는 거고요. 약간 더 약간의 이제 고난이도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방법을 찾아보면요. 여기 6이 있죠? 여기는 6이 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딘지 모르지만 한 군데에는 6이 오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는 6이 올 수 없다는 거죠. 같은 세로줄. 그러면 여기 6이 있으니까 여기도 6은 못 옵니다. 따라서 여기 6이 오게 됩니다. 이 6을 찾는 데에는 이 6 하나만 가지고 나머지는 다 이제 눈으로 보고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것이 스도쿠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5도 마찬가지죠. 여기 5가 있는데요. 여기 5 못 오니까 여기 둘 중에 하나가 오고 따라서 여기 5는 못 오죠. 여기에 5가 있으니까 여기도 5가 못 오죠. 따라서 여기에 5가 와야만 합니다. 또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찾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여기 5를 찾은 다음에 여기 4와 4를 보면 여기와 여기는 4가 올 수가 없죠. 따라서 여기에 4가 오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2가 있으니까 여기에 2가 와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1, 2, 4, 5, 6이 있으니까 여기는 3이 와야 되겠죠. 여기에 3이 오는 순간 위에 쭉 3이 못 오니까 여기에 3이 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요 세로줄에서 여기 6이 있기 때문에 바로 왼쪽은 6이 올 수 없고 여기 6이 와야 되고요. 그러면 1, 2, 4, 5, 6이니까 여기에 3이 와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6이 있으니까 여기에 6 못 오니까 여기 6이고 따라서 마지막 한 수인 1이 여기 와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 1이 와야 된다는 거는 나머지 1들을 보고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네. 그리고 또 어디가 되나요? 이쪽 세로줄에서, 가로줄에서 1, 2, 4, 5, 6이 왔으니까 여기에 이제 3이 와야 되겠고요. 또 여기에 이제 5가 있으니까 위로 5가 못 오니까 여기에 5가 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5가 못 오고 밑에 5가 있으니까 여기에 5가 와야 되겠죠. 그러면 1, 2, 자, 그러면 맨 마지막에 가로줄에서 1, 2, 3, 4, 5가 왔으니까 여기에 6이 와야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 6이니까 여기에 6이 와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은 어디서 찾아낼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2가 있으니까 밑에 2가 못 오니까 여기 2고 따라서 여기는 1이고요.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여기는 1, 2, 3 여기가 4가 되겠죠. 위에 4가 못 오니까 여기에 4고 그러면 여기는 3이 와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가 3이 와야 되고 그럼 여기가 4가 와야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쭉 찾아가면은 이거는 그냥 눈으로 찾아서
설렁설렁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관찰 퍼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수도쿠에서 그 논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그 논리가 조금 고난도 논리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난이도가 높아질 것이고요. 요 정도면은 그냥 관찰해서 무난한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것이 클래식 수도쿠 퍼즐이다. 네, 눈이 좋아야 되죠. 네, 그러면 클래식 수도쿠 퍼즐의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